스트레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각성 상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죠. 근데 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 심리TV 차이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쌓인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야 라고만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사실 스트레스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스트레스라는 게 꼭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꼭 직장 상사 혹은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쥐실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쥐실험이 어떤 쥐실험이었냐면 쥐를 철장 안에 가두고요. 이 철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밖이 환하게 보이고 그리고 쥐가 그 안에서 있는데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리고 철장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계속 보게끔 만들고 자극에 노출되게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장 안에다 가둬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3일인가 4일 만에 이 쥐의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쥐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이 논문에다 쓴 거예요. 이 단어만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뇌혈관이 터진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려져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산화 호르몬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젊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트레스라는 무엇이냐? 스트레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각성 상태를 말해요. 각성 상태가 뭐냐? 사람이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눈 떠서 회사 가야지, 그리고 버스 타고 가야지, 그러면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몸이 이완돼 있다가 확 근육이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모두 다 우리가 각성 상태라고 해요. 집에서 잠을 자는 상태 이외에는 대부분은 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이런 이완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걸 빼고 모두 다 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각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이완되지 못한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스트레스에 쌓이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는 뭐냐? 각성을 하고 긴장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트레스에 쌓이면 다 뭐 죽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 이꼴 각성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왜 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의 인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았다. 근데 스트레스는 그냥 괜찮아.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나 되게 재밌어. 라고 하면서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몸의 건강이 나빠지느냐,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각성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3일 이상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3일 이상 쉬지 못하고 정말 긴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집에서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 쉬지 못한다.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각성 상태가 다시 와서 또 파이팅 넘치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미 스트레스 수치가 계속 80이었으면 쉬었다가 다시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치 80치를 썼으면 그 상태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90, 100, 110, 120 나만의 그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죠. 근데 뭐 때문에 쉬지 못하느냐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회사까지 일을 가져와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 52시간도 됐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도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NS를 하고요. 사람들하고 카카오톡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딱 쉴만 해서 이완될만 하면 갑자기 띵동 울려요. 그러면 메시지 확인을 하죠. 아마 예전에는 회사 때문이었겠지만 지금은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때문에 연락이 많아져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면 글에 대한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도 알림이 많이 울리면 또 그것 때문에 휴식을 취하다가 계속 긴장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을 쉬게 한다는 건 뭐냐면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얼굴이 부어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